안녕하세요. 이곳에 현명한 분들이 많은 듯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새언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제 갑자기 오빠네 부부가 왔어요. 저는 어제 오전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녁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평범한 저녁을 먹었고 후식 먹고 있는데 오빠가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대출 금리도 비싸니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얼마가 부족하냐고 했고 1억 조금 넘게 모자른다 하더라고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 부모님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는 거냐 아님 빌려달라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빌려가면 언제 줄 거고 이자는 어떻게 얼마로 할 거냐고 그 부분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새언니가 가족끼리 무슨 이자예요? 하고 정색하더니 빌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근데 요즘 나가는 곳이 많다 보니 언제 갚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달라는 거랑 다른 게 뭐냐고 또다시 물었고 그러면서 아빠가 꼭 지금 사야 하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새 아파트이고 서서히 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파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나 언니는 태어나는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대충 이렇게 말했고 부모님은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지역도 아이가 자라기 나쁜 환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이 사람 출퇴근 거리도 멀고 제 출퇴근 거리도 멀어요. 이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서요. 그러길래 여기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나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이고 차 끌고 다니면 40분 거리예요. 난 밤낮 없이 그 거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엄마 아빠가 집을 사줄 당시에 여기는 출퇴근해서 멀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더 가까운 곳이 있었는데 새언니랑 오빠랑 새 집에 살고 싶어서 오케이 해놓고 3년도 안 살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난 제3자여서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매매할 집 자금도 말로는 빌려달라는 거지 그냥 달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 가전제품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도 자식 하나 장가 보내겠다고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그거 해주는 모습 보고도 나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영치 없이 또 돈을 달라고 하냐? 오빠는? 엄마 아빠 재산이 무슨 몇십억이 되는 줄 알아. 넘치한 게 있음 그 부분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는 아가씨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곳저곳 돈 나갈 데가 많아요. 염치라고 말을 하는데 아가씨는 욕심 적당히 부리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이득 보는 게 아가씨예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며 어머님 앞으로 된 땅이며 운영하고 계신 편의점이며 그게 다 아가씨한테 갈 텐데 아가씨야말로 넘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를 왜 해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땅이라고 해도 엄마 형제들 이모나 삼촌들이 동의 안 해주면 팔 수 없는 땅이고 운영하고 계신 편의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으로 정리할 거여서 내 앞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집도 내 집이 될지 오빠 집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든 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부모님 재산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벌써 오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대로 따져보면 내가 욕심 부리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오빠랑 언니가 염치 없고 욕심 부리는 건지 계산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반면 오빠는 유학 4년, 결혼 비용 일부, 집 매매 금액, 혼수 비용, 인테리어 비용 대략 이 정도만 해도 5억이 넘을 것 같네요. 혼수? 새언니는 가전제품 빼고 가구해였고 오빠 차 한 대 전부였습니다. 예단은 서로 합의하에 안 해서 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유학 비용은 결혼 전이니 그 비용을 제외하고도 오빠네 부부 꽤 지원받았습니다. 그냥 넘겼고 부모 돈으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더 말할래요? 계산기 더 두드릴까요?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일단은 알겠다. 이사는 보류하겠다고 답하길래 오빠에게 이사하려면 해라. 그 대신 엄마 아빠 돈 가져가서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있는 돈에서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말했습니다. 자식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라고. 내일 모레 40인 자식한테 언제까지 돈 줄 거냐고. 그 정도 했음 최선을 다한 거라고. 어느 보통 가정이 이 정도까지 해주냐고. 아빠도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너네 일이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세연이는 끝까지 아가씨 욕심 버리고 살라는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세연이 말대로 제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라면 무슨 욕심을 내는 걸까요? 후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많은 분들이 일깨워주시는 것 같아서 분이 조금 풀리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봐도 부모님 용돈은커녕 돈 구걸하러 와서 당당하게 유산 이야기까지 하는 세연이가 용서가 안 되네요. 오빠는 더하고요. 오빠한테 따로 전화해서 세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만히 둔 너는 부모님한테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엄마 아빠가 돈 해주시지도 않겠지만 나는 이제 오빠 안 보고 살 거라고 하고 끊었어요. 한참 있다가 문자 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상등신. 부모님도 엄청 괘씸해 하시네요. 절대 안 도와주시겠다고 단언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봐요. 하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 입에서 재산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정말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오빠네 부부 신경 안 쓰고 저라도 효도하려고요. 부모님 생각하니 눈물 나네요. 아무튼 모두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욕심은 올케가 부리고 있구만. 혹여 시부모 재산이 쓰니한테 갈까 미리 산수치는 거네요. 오빠를 들들 볶았던 게 분명해요. 세연이 친정은 왜 안 보태주나요? 아무튼 오빠네 부부 절대 보태주면 안 됩니다. 염치가 있으라고 하세요. 두 번째 사연. 약사 형님이 명절 때 자기는 안 오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 둔 37살 아기 엄마 전엄맘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남편의 형 시아주버님은 남편보다 2살이 위에요. 아주버님까지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 즉 저한테는 형님 될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종종 이곳에서 다른 아내, 며느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살펴보고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거든요. 바로 예비 형님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아주버님이 41살인데 결혼하겠다고 올 초 여자분을 데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약사세요. 근데 약사회인가? 뭐 그런 모임에서 같은 약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37살. 저는 지금까지 한 4번 보았는데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저랑 그 여자랑 넷이서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은 다음에 넷이 나와 맥주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갔다가 그 여자 집에 보내고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쉽다 해서 시댁 앞 호프집에서 한 잔만 더 하기로 하고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셋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올 11월에 결혼 예정 중인 아주버님과 그 여자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저를 너무 속상하고 목이가 나게 만듭니다. 제가 잠깐 들은 대화 내용의 요지는 그 여자, 그러니까 제 형님이 될 여자가 곧 있을 10월 추석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명절 때마다 당일날에만 집에 온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 여자가 아주버님한테 앞으로 자기는 명절 때도 딱 그 당일에만 약국문을 닫고 그 전후에는 계속 약국문을 열 거라고 했답니다. 아주버님 말이 그 여자가 약국을 오픈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요. 자리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번 추석에도 잠깐 들렸다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시부모님께 죄송하니 자기가 알아서 용돈이며 명절 감사치레 같은 거 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도 아주버님이 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제 친정이나 시댁이나 아주버님 신접사임 차릴 곳이나 모두 1시간 내외 서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집 온 이후로 계속 명절이면 연휴 시작되자마자 2, 3일 시댁 와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친정이 2, 3일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은 쭉 명절 당일에만 잠깐씩 들린다는 게 정말 저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딱히 명절 전 제사 음식 준비가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일들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시아버지까지 모여서 다 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괜시리 아주버님과 형님들 여자 생각을 하면 괜히 부하가 치밀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온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 영양제, 저희 집 애까지 영양제 계속 챙겨주고 그랬던 거 항상 고마워하면서도 와, 정말 여우같이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주말에 그 대화를 듣고 난 이후로는 괜히 다 짜증나고 집안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제 다가올 추석만 생각나니 더 짜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항상 좋으시던 시어머니도 노충과 가지버님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으셔서 그 여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를 가끔씩은 더 챙기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서운하고 짜증나는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아질 게 뻔히 보이니 이게 더 짜증나네요.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제 기분 터놓고 다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속 좁은 여자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엊그제 주말에 시아주버님이랑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기도 못한 것 같고요. 약국문 열고 장사한다는데 돈 번다는데 그걸로 뭐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애 키우고 사녀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 보람 있고 쑥쑥 크는 제 아들 기특해했고 남편 시댁에게 큰 불만 없이 살아오고 있었는데 물저부터 조금씩 느껴오던 불쾌한 기분이 이번 주말부터는 잠 못 잘 정도로 올라옵니다. 가방끈 짧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만 해왔던 게 멍청했다는 생각도 들고 능력에 대한 한탄도 생기고 불면증 생기겠어요. 그냥 저의 이런 생각이나 기분을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다 말씀을 드릴까요? 후기. 욕을 하도 먹어서 배가 부를 지경이네요. 하지만 이곳에 글을 쓰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림만 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는지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만 생각했었지 저한테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능한 저의 잘못이었네요.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3일 내내 시댁에서 명절 지내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꾸겠다고요. 형님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긴 김에 저도 시댁에 하루 지내고 다음날엔 친정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하던 남편도 제가 울면서 호소하니 시어머니랑 이야기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잘 되어 이제부터 저도 시댁에서 하루 있다 다음날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느낀 게 많았는데 저하고 형님하고는 별개라는 것을요. 형님과 별개로 며느리로서 도리는 하고 권리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같은 나이로서 그 사람이 직업이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을 알아보자 해서 얼마 전부터 1인 창업 수업 듣고 있어요. 파티풍선 만드는 일인데 손짓을 쓰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도 저만의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니 다른 사람을 시샘할 여유도 겨를도 없어지네요. 아무튼 저의 편협한 생각과 자격지심이 참 부끄러웠던 글이네요. 힐책 같던 조언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저희 형님이 생각나는 글입니다.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노총각 남편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셔서 결혼할 때 이미 18년 차셨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시조카와의 나이 차이가 형님과 저와의 나이 차이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 일일이 자신의 상황에 저를 대입하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회사가 서울이라 서울에서 식을 올렸는데 자신은 시아버님의 고향에서 올렸는데 동서는 왜 서울에서 식을 하느냐 같은 것이었어요. 자신은 명절 내내 시댁에서 보내는데 명절 전날 일찍 와서 명절날 점심 먹고 친정 가는 저를 왜 그러냐고 하신다거나 하는 일이었죠.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 아이를 갖는 것조차 자신은 결혼 후 전업인데 하거나 본인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는데 동서는 왜 신혼을 즐기느냐. 자신은 새 며느리일 때 시댁 문턱에 닿게 다녔는데 동서는 왜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느냐 등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런 말과 비교가 저에 대한 섭섭함이라기보다는 같은 며느리인데 과거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시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제가 늦게 들어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에게 그 불만이 터지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가 삶에서 추구해온 것들이 다른데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형님도 친정 같이 가시자고 하거나 시부모님께 형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하는 거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님의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더군요. 한 번은 명절 전날 일 마치고 맥주 먹으러 가자고 아주버님, 형님, 남편과 나가서 장난처럼 형님 너무 힘드시고 저도 직장 다니느라 형님처럼 할 수는 없으니 제사나 명절 좀 간소화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갑자기 우셨어요.
동서는 그렇게 살면 자기는 억울해서 어쩌냐고요.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인생을 보장하거나 형님의 지난 삶을 증명해드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형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형님이 더 우셨는데 저는 술 따라 드리는 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형님을 지금도 미워하지는 않지만 시부모님께 말하고 본인께서 해결하셔야 할 형님의 문제를 저에게 대입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끼워 맞추려 하신 것에 대한 속상함은 여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